자, 안녕하세요. 4월 28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뭐부터 볼까요? 자, 몇 가지 기사를 갖고 와봤는데요. 오늘은 은행 디지털 전환 기사로 시작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행 디지털 전환. 하나은행이 신한 KB 앞섰다. 딱 기사만 보더라도 우리가 뭘 갖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는 지금 은행 금융권의 트렌드죠. 비단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모든 기업도 지금 디지털 전환에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은행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도로 듣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전환 속도 이런 것들이 어느 은행이 얼마나 빠르고 먼저 무엇들을 실행하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왜 알아야 될까요? 그 은행의 강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강점이 될 수 있고 약점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들의 강점만 갖고 충분히 그 기업의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를 얘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신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연습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제목이 뭐예요? 그럼 당연히 지금 상반기 때는 하나은행이 지금 안 나오겠죠? 만약에 나온다면 하반기 때 준비하는 거죠. 하나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잘 하고 있구나. 이 기사 프린트해서요. 여러분들의 노트에 해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업 분석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은행이 뭘 잘하는지. 기존 고객 대비요. 플랫폼 가입자가 많대요. 그 다음에 비대면 여수신 비중이 1등이래요. 지성교 하나 원큐 성공의 바탕. 하나은행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은행권의 디지털 전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자, 여기에서 지금 디지털을 강조하지 않은 은행이 있나요? 없습니다. 모든 은행들이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하나가 선두에 서 있다는 거죠. 자, 리딩뱅크로 다투는 은행이 어디예요?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이 두 개 은행이 금융지주사로서 리딩뱅크를 1, 2위를 앞다투고 있어요.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이 리딩뱅크보다 하나은행이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만큼은 더 성과를 좋게 내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하나은행이 지금 리딩뱅크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디지털 전환, 디지털 시장을 갖고 오려고 하는 이유들이 앞으로 잠재 고객도 그렇고 디지털로 넘어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지금 리딩뱅크라고 해서 이 두 은행이 앞으로도 계속 리딩뱅크의 자리를 유지할까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어떠한 은행이 하나은행이 만약에 이러한 결과들을 잡는다면 미래에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자소서나 면접에 대해서 임해야 되는 자세는 뭐냐면 하나은행이 이러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을 어떻게 활용해서 고객들을 더 유치하고 고객들을 관리하고 앞으로 이익을 더 낼 수 있는지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쓸말이 없을까요? 아니죠. 쓸말이 있죠. 하나은행보다 못했다는 거지 지금은 성과가 베이스는 이 두 은행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야, 그러면 누가 더 잘했다는 거야. 제가 장단점을 분석을 하니까 꼭 1등만 그렇게 쓰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자료들을 갖고 어느 은행이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소팅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 은행에만 지원해야 돼요. 그 기업에만 지원해야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시중은행이 걸리는데 가는 거죠. 그게 전략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은행 진짜 가고 싶어. 근데 하나은행 됐어. 안 갈 건가요?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분석하는 거, 방향성을 아는 것들은 모두 다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잘 해놓는 학생들은 면접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규모, 비대면 채널 영업 등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하나은행보다 부진했대요. 국내 은행권의 양강 구도가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틈이 벌어지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자,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플랫폼 고객을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이 누구예요? KB국민은행, 신한, 하나. 그러면 KB국민은행은 강점은 뭘까요? 시중은행 가운데 플랫폼 고객을 가장 많이 확보했어. 이게 강점으로 가는 거예요. 고객이 많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은 거고 풀이 많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강점이죠. 지난해 말 기준 국민은행 스타뱅킹 가입자 수는 1603만 명. 와, 이렇게 많았나요? 저도 몰랐네. 그 다음에 솔은 1250만 명, 하나원큐는 1184만 명으로 집계가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존 대면 영업 고객 규모와 비교해보면 하나은행의 플랫폼 이용 고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의 국내 점포는
국내은행 가운데 가장 많아요. 이것도 국민은행의 강점이 될 수 있죠. 왜? 국민은행은 소매 금융 중심이에요. 개인 금융. 창구의 문을 9시에 딱 열면요. 그 어떤 은행들보다 국민은행 점포에 고객들이 제일 많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은행은 지난해 국내 은행들 가운데 가장 많은 점포를 폐쇄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가장 많다. 그리고 그 다음이 신한, 그 다음 하나. 요렇게. 하나은행이 훨씬 더 적죠. 디지털 전환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하나은행의 성과는 뚜렷하다. 비대면 채널의 여수신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하나.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지금 비대면으로 여신도 그렇고 수신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좀 더 빠르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은행으로 계속 간다는 거예요. 작년에 컵라면 대출, 3번 대출이라고 해서 하나는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확산이 됐고, 아마 이런 것도 영향이 굉장히 있을 거예요. 신한은행도 이렇고요. 하나은행의 디지털 전환 성과는 지난 2년간 지성규 부회장의 공이 크대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기사를 갖고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구나, 장점을 뽑아내는 연습들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이 기사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면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 기사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피니언을 이걸로 써보는 거예요. 오피니언 써보고 그 다음 뭐래요? 그 다음 그것들을 하루에 3분에서 5분씩 내가 발표를 해본다. 그러면 인성 면접도 대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T 면접도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하나로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식경을 지금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듣고 반드시 오피니언을 해보세요. 오피니언 모르시면 여기 저희 카페 가져왔고 저희 학생들이 지금 매일 한 거 있잖아요. 오피니언. 여기 이런 거 보시면서 이 친구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식으로라도 한번 따라 해보는 연습들을 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 루틴이 쌓이는 거예요. 제가 다음 달부터는 매식경 1일 1문항이 아니라 1일 1지문으로 해서 이렇게 또 미모 일기 하듯이 또 할 거예요. 하루에 하나씩 카페를 올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 정리, 그것들이 루틴화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지금 현직에 있는 저하고 같이 수업을 한 친구들도 진짜 도움을 많이 됐다고 스스로 얘기한 건 뭐냐면, 저랑 이제 면접 준비를 같이 한 것들, 그리고 오피니언을 습관적으로 계속 한 3, 4개월 동안 한 거, 이거를 가장 먼저 뽑거든요. 왜냐면 이틀 3일하고 끊기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하루에 하나라도 3개월 동안 정도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나 정보적으로나 내용을 전달하는 거나 많은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요. 이건 꼭 해보세요.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외화 보험 규제 강화 추진에 뿔난 보험업계. 보험업계는 현재 이러하대요. 자, 지금 만약에 우리가 금융권을 준비하면 은행에만 대부분 포트폴리오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은행에서도요, 반가주장서 보험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 보험업계 현실을 아는 게 좋아요. 증권회사에서도 반가주장서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금융기관이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면 좋죠. 자, 외화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보험이요, 외화보험이에요. 달러보험 같은 거. 그런데 그런 보험 상품이 존폐 위기에 놓였대요.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외화 변동손에 따른 위험 해지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자 보험업계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보험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험은 그냥 돈 내고 내가 다치면 보상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험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달러보험이나 외화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의 성격도 있지만 약간 투자의 성격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해요, 반가주장수로. 일반 설계사 차원에서 판매하지만. 근데 외화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해지 비용이 이제 굉장히 이제 있죠. 생각하지 못하는 수수나 그런 게. 이제 그런 것도 쉽게 얘기해서 보험사에서 내라. 금융당국에서는 그런 거예요. 왜? 이런 걸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보험사는 그걸 왜 우리가 부담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외화제도 개선과 논의하고 있대요. 논의의 핵심 뭐냐면 환해지 비용, 보험사 부담과 설계사 수수료 100% 분할 지급.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한 요 정도. 환해지 비용, 보험사 부담. 아까 얘기한 외화로 내고 외화로 받기 때문에 환해지에 대한 비용들이 드는데, 그것들을 보험사에서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고객들이 내는 게 맞는 것인가, 이거죠. 외화 보험은 뭐예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을 모두 외국 통화라는 상품이래요. 국내에서는 미국 달러 보험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데요. 이 달러 보험은요, 외국계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돼요. 일반 설계사 채널에서도 많이 판매되지만 방카수정서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돼요. 특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서도 변액보험과 비슷하게 달러 보험도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또 자녀 유학과 이민, 해외여행 등 수요도 많아지면서 30에서 50대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외화 보험이 모른다. 달러 보험 모르면 찾아보세요. 은행 사이트 들어가서 이게 뭔가 한 번씩 찾아보세요. 그럼 이걸 사람들이 왜 가입하는지 이유를 알 거예요. 이거 왜 가입해? 보험인데? 뭐가 좋지? 환차익으로 뭔가 수수료를, 뭔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게 일반 상품보다 수익률이 뭐가 좋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거예요. 돈이 있는 분들, 돈이 없는 분들이라면 좀 그렇지만 서민들도 그렇고요. 뭐 투자자들도 그렇고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데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것도 투자를 대부분 못 해요. 음. 그래서 이러한 것도 왜 금융권에서 이러한 것들 판매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비이자 수익이에요. 그럼 보험사, 설계사 채널에서는 왜 하려고 하는 거죠? 다양하잖아요. 사람들의 니즈가. 뭐, 다쳐서 보상을 받는 보험도 있을 거고, 이것처럼 달러에 투자해서 달러로 수익을 받고자 하는 고객도 있을 거잖아요. 자산 관리의 한 측면으로. 그럼 사람들의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보험 상품도 한두 가지 종류가 굉장히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알아야 되고,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이제, 사모펀드 사태나 DLF 뭐 이런 것 때문에 불판에 대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변액보험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사가 환차익만을 강조하면 소비자가 이런 환태코 수단을 오해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사에서 마케팅을 하는데요. 환차익에 대한 강조로 굉장히 해서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설계사 분들이나 뭐 은행의 PB 분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뭐 KPI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좀 무리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처럼 고령층에게 외화보험을 재테크 수단으로 판매 한때 문제가 됐던 사례들도 있다. 아무튼 그러한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이러한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지금 다 제재하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우려 때문에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자가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입을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보험사에 주문했다. 환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해지가 필요한데 환해지를 하면 비용이 든다. 이를 보험사에 반영하면 어쩌고저쩌고 뭐 아무튼 금융당국과 뭐 이러는 거예요. 보험업계에서는 변액보험 사례를 들면서 불공정성을 지적한대요. 변액보험도 주가 변동에 따라 계약자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계정이 아니라 특별 계정이라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투자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고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달러 보험, 외화 보험도 똑같은 구조예요. 근데 왜 달러 보험에 대해서만 이 환해지 비용을 보험사의 리스크를 이렇게 주느냐, 변액보험은 안 그런데 이제 그런 보험사 입장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보험사 금융당국의 입장 차이. 근데 보험사가 또 방카슈랑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면 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방카슈랑스라는 건 은행에 또 보험사들이 수수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비용들을 만약에 보험사에서 떠안으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뭐 많은 문제들이 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흐름만 보고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베스트 ESG 뱅크로 한국 시티은행 그린 경영. 뭐 소매금융 접는다고 하던데 이거 무슨 말일까요? 한번 볼까요? 한국 시티은행이 올해 전략 목표를 베스트 ESG 뱅크로 삼고 환경사회 지배구조 관련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기업 고객의 재무 담당 임원과 시티의 글로벌 ESG 전문가들 간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시티은행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한국 시티은행이 이렇게 계속 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의 문제는 시티은행이 소매금융을 접느냐 안 접느냐 제가 봤을 때 그 이슈가 더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고객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여신도 그렇고 수신도 그렇고 그래서 그 돈이 지금 들어가 있는 곳에 대출을 한 고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지금 ESG에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사견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사회적으로나 ESG를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건 뭐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사견입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이 기사를 뭐 광고성으로 냈나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패스하겠습니다.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볼게요. 시중은행보다 잘했다. 기업은행 1분기 수익이 늘었네요. 일반은행보다. 이제 기업은행 면접 준비하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잘 스크랩을 잘 해놓는 게 좋아요. 기업은행이 올해 1분기 시중은행보다 높은 단기순이익 증가율을 기록했대요. 왜냐?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대출 성장, 거래기업 경영상황 회복 등으로 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럼 면접 때 우리는 뭘 써야 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기업은행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는데 작년에는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 믿고 기다려주고 신뢰하고 지역경제, 사회경제를 이끌기 위해서 기업은행이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로 인해서 성장을 했고 거래 기업 등이 이제 경영이 회복했기 때문에 이러한 순기능으로 기업은행이 긍정적 역할을 사회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다 할 수 있다. 아유, 숨이 막히네요. 이렇게 우리가 강점들을 뽑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익을 잘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성도 높아지고요. NIM도 개선되고요. 자회사의 이익도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IBK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를 강조했거든요. 이게 지금 시너지, 자회사들과의 통합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이제 하나의 공통된 그 잣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기업은행 관계자는 과거에도 위기 때 늘린 대출 자산이 경기 회복기 이익으로 개선돼서 이어졌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 힘이 들 때 우산이 되어줬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과거에 이랬을 때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에 못하는 것들을 기업은행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의 면접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면접은요, 지원 동기, 입사 포부, 이거 진짜 구체적으로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차별화예요. 스피치, 말을 엄청나게 유창하고 뭐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기업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 이 기업은행이 타은행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들은 무엇인지, 나는 이 기업은행에서 어떠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비전을 갖고 일을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부터 필기 공부를 준비하면서부터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생각한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4월 28일 매식경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그리고 댓글 여러분 왜 요즘에 정리 안 해요? 정리해야 돼요.